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복귀를 해야겠죠? 제가 유튜브 중에, 결국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조금, 뭐랄까요? 저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쁜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어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서 지금 띄워놨습니다. 지금 배터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도 결국에는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2차 전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미리 했어야죠. 이제 와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얘기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30% 떨어져도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30% 마이너스 30%인 사람을 사실은 무시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30%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결국엔 조정이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조정 받을 거라고 그때 주식을 사라고 아니 그전에도 사라 그러고 그러죠? 고점이니까 고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사라 그러고 이제 와서 또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조정 받을 거라 그러고 저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았는데, 결국엔 이 배터리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유를 가져야 되고요. 2차 전지가 계속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3년을 보고 주식을 사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곧 조정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야죠. 이거를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의 흐름이 그렇게 될 거니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올 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에코프로라든지 이 종목이 전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가 지금 결국에는 어, 쇼티지 현상까지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뭐 주가는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뭐 고점은 안 들어져 있지만 이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그런 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매수를 천천히 기다린 사람은 마이너스 30%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부터 사면 되잖아요. 그죠? 80만 원 올라갔을 때 사지 않고 60만 원 됐을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하러 80만 원에서 사서 20만 원을 손해봅니까? 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결국엔 이 배터리 아저씨도 금양이라는 회사의 홍보이사고요. 결국에 하는 말도 어차피 다른 분이랑 다 똑같아요.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 2차 전지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조정을 받을 때에만 매수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뭐 지금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지금부터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주의니까 그리고 이평선을 항상 봐야 된다. 이평선을 보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덮어두는 걸로 하겠고요. 다른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저는 뭐 조회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할 말이 없고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매매하는 스킬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짜로 다 오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그렇게 되면은 회원들한테 오히려 불평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을 내신 분들은 괜히 앉아서 손해보는 격이 되잖아요. 돈을 안 내고도 배울 수 있는데 자기들은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완전히 똑같이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없을 겁니다. 무조건 숨기는 게 있을 것이고 그거를 들으려면 결국엔 여러분들도 돈을 아마 내시면서 배우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저대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매는, 저는 저대로 매매를 일단 원칙 지켜서 매매를 했고요. 계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 일별 수익, 현황도 노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욕심을 그렇게 크게 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지금 위세 아이텍 이 종목에, 돈이 어느 정도 묶여 있는 상황은 맞죠? 여기에 지금 16680에 매수가, 여기 떨어지면 매수하도록 걸어놨는데, 매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일단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돈을 들여서 매수할 돈을 다른 종목에다가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그것들을 일단 풀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3일선 위로 한번 올라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보고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를 몇 종목을 했었는데 결국엔 EV 첨단 소재가 또 상한가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해볼까, 여기 저점을 손절잡고 해볼까 말까 했었는데 결국엔 또 갔어요. 이상하게 안 하면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 분석 먼저 하고 단타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저의 잔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굉장히 핫한 종목이 일단 되었어요. 자익을 다음에 EV 첨단 소재가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4월 3일 자익을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4월 4일, 4월 4일 정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있었죠. 강원에너지 종목도 여기서 한번 꺾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톤을 완전히 EV 첨단 소재 쪽으로 넘겼다. 하이드로 리튬과 관련이 있었는데 하이드로 리튬 쪽도 죽고 어반 리튬도 죽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은 EV 첨단 소재만 아주 매우 강력하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쪽으로 오늘 돈이 많이 물렸습니다. 상한가 보시게 되면 포스코 DX 종목이나 이렇게 포스코 계열 쪽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쪽으로 결국엔 2차 전지가 바톤을, 다른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RF 세미라는 종목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여기 저점을 계속해서 지키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어요. 반등도 시원시원했었고요. 여기 3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좋은 양봉이 나왔고, 좋은 양봉 이외에 또 들어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위험 종목인데요. 똑같이 RF 세미 위험 종목이고 EV 첨단 소재 다 위험 종목인데 위험 종목 모두 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테마 대장은 EV 첨단 소재와 그리고 RF 세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RF 세미는 거래 대금이 조금 작기 때문에 RF 세미보다는 EV 첨단 소재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 종목이니까 거래가 또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큰 음봉이 나왔을 때 분명히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보기 전에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이랑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여기에 좋은 양봉이 하나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BM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 연두색 선이나 아니면 이 11선을 기준으로 이거를 지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저점 대비 10만원에서 이제 30만원으로 넘어왔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힘을 받아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에코프로비엠도 그 분위기를 틈타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중요한 또 흐름이 하나 나왔는데 어제 여기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를 저점을 건드렸었더니, 자, 여기 보면 또 양봉이 나왔고 여기 저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저점이 312였는데 31만 2,500원에서 저점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여기는 30만 4천원이었는데 여기는 살짝 깼죠. 30만 2,500원. 살짝 깼고 여기를 지금 조정을 제대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오히려 이제는 다시 그 전에 강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내일 아침에 30분 봉이 굉장히 중요한 그 봉이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모여있죠, 이평선들이. 에코프로의 내일 아침 30분 봉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진짜로 내일 밑으로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아침에 조금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오늘 결국에는 경고가 다시 지정이 됐어요. 40% 이상 상승한 것 때문에 경고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워낙 경고가 되더라도 위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가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있죠. 내일 아침에 포스코 스틸리온 쪽으로 아침에 땡겨버리게 되면 장 15분 정도까지는 나름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쪽으로 돈은 아마 쏠릴 거고 2차전지 쪽으로 힘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일 30분 봉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지금 돈이 쏠렸죠? 많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되게 많고요. 리튬 테마가 EV 첨단 소재와 그리고 RF 세미가 있는데 이 총 4종목, 포스코 DX, RF 세미, EV 첨단 소재 이 종목들, 이화전기도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있죠.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들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바꿔서 타게 되면 다른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연봉들이 일단 나왔는데 여기 밑에 3일선들을 계속해서 지켜줄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진전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들이 더 센 모습을 보여줬고, 비철시스가 송전시장에서 민간시장, 민간 개방과 관련돼서 지금 상한가로 들어간 거는 비철시스가 있고, 다른 거는 잘하면 이하전기는 내일 이 전기를 가지고 전력 성비 테마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다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테마를 바꿔서 탈 수가 있고요. 테마를 바꿔서 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니까 그것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 오늘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살펴봅시죠. 재료용산업, 이 종목이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아침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여기를 잡게 되면 상한가를 가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상한가를 이제 들어갔다가 또 풀리니까 여기를 또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고 이 저점을 또 깨버리는 흐름도 이렇게 나오는데, 꼭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상한가를 무조건 유지하는 건 아니었더라, 이런 게 저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매트리스라든지 바이오 쪽에 일단 니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반짝 이제 상승한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있었는지는 좀 헷갈립니다만 엠폭스 관련돼서요, 원숭이 도창과 관련돼서 아침에, 이거는 좀 팁인데,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 세 봉에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이런 상승을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팁이고, 반대로 여기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경우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매를 할 때 딱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정하시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를 적게 보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고, 횟수로만 따졌을 때 지금 여기서 상승하는 폭이 한 20% 노린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보는 폭은 한 2%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8% 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8번이면 18%가 되죠.
1대 9의 성비로, 그러니까 10번 매매를 했을 때 한 번 성공하고 9번 실패하더라도 돈이 거의 본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제 거의 없어질 거니까, 뭐 종목 선정만 좀 잘하게 되고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돈으로 매수했을 때요,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더라도 이 방법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하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근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딱 이 타이밍에 저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죠? 매수도 해야 되고, 여기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데이터를 모은 걸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시장은 결국에 그래서 2차전지가 좀 아직은 주목받고 있지만 내일 아침 이후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 30분봉, 내일 아침에 있는 30분봉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타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종목으로는요, 라운텍은 또 오늘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중간에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살짝 잡아서 테스트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라운텍 같은 경우에. 테스트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는 이제 매도를 했었고, 중간에 여기 위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알아서 매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정보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이 이평선을 지금 완전히 전배열로 만든 상태니까 내일 이 연두색선을 깨지 않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가운데는요, 내일 아침에 에코프로 30분봉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거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내일 시가가 낮게 끈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때 짧게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미 여기 중요한 봉이 나왔죠. 제가 이 중요한 봉이 있어서 이거는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저는 이제 매수를 잠깐 했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여기다가 매도는 안 걸어놨었고, 여기 위에다가 매도를 이제 걸어놨었는데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위까지는 치지 않았고요. 다행히 시간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서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한가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여유롭게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스윙으로 계속 매매하는 것에도 저는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내일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요. 내일 여기에 이제 양봉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11선도 밟고 일어나게 되고, 여기가 전배열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위쪽까지, 많게는 여기도 돌파를 하고 끝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한 번에 그냥 쉽게 죽지는 않아요. 쉽게 죽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실 거고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투상이 나왔는데, 투상 이후에 지금 이 연두색선을 안 지키려고 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3일선을 깨겠죠. 3일선을 깨더라도 이제 투상이 나왔고, 2차전지 관련된 이제 목적 기대감이 있고, 심지어 뭐 증백 종목이기도 하니까 경고가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을 거라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돌파를 해서 안착을 시켜놨고 30분봉 나왔고, 그 이후에 이평선을 완전히 정배열로 지금 만든 상황이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 고점을 내일 그냥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3, 6, 9. 지금 상황이면은 충분히 이제 경고도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고가 풀린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풀린다고 하면은 11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이 여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로 지키게 되면 여기 급등할 수 있는 이 연두색 선을 지키게 되면
카나리아 바이오도 한방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거래대금은 많진 않아요. 어차피 경고 종목이고 매수할 수 있는 게 미수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은 이제 추매하려고 하고 있고,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서 조정이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에코플라스틱이 여전히 대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한주 라이트 메탈로 다시 바뀔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있었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올라갈 때는 한주 라이트 메탈이 대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 중에 뭐 KG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시장의 대장이 아니고 시장의 대장으로 할 거면 오히려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들을 이제 상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목들 중에 지금 눌리는 종목들이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은 터졌긴 했지만 첫상이 안 좋고, 애경케미칼이 여기서 지금 좋게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상이 나왔고 눌리는 현상이 벌어지면 특히 2차전지 쪽으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눌린다고 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한번 깰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11선과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무리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봉이라든지 다른 봉들이 일단 모양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하고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일선을 깨면서 내려오는 그런 날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눌리는 것을 노리는 거는 이렇게 한주 라이트 메탈,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 정도 노리고 있고 DB도 좀 내려왔죠 그죠? 11선에 닿았습니다. 36 딱 6번째 지금 닿았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는 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안 보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DB가 경고 종목이기도 했고 경고에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른 강한 종목이 있을 때는 이 종목들을 좀 뒤에 두고 있었는데 좋은 흐름까지 일단 내려왔네요.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반짝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유롭게만 접근하면은 여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주식이 될 것 같고 반등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죽어버렸고 뭐 LCLB 이노베이션 종목은 상승했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현대 BNG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상승을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은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이 검은색 선 위에 있는 건데 검은색 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는 패스하겠고요. 자,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제 매매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솟구쳤어요. 결국에는 여기를 넘어섰고 저는 뭐 매매를 솟구치기 전에 여기서 다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하락을 했다가 되돌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첫 상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종목 정도는 되기가 어렵다. 뉴스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EV 첨단 소재 이 종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EV 첨단 소재 이어서 RF 세미가 그 바톤을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는 중에 있다. 눌림을 할 때는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한주 라이트 메탈 이 종목들을 위주로 노릴 것이고 서브로 이제 다크호스로는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같이 또 여기서 상승을 할지는 뭐 봐야 할 것 같고 테라사이언스 같은 것도 여기서 이 연두색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된다.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잘 사용하려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셀바스 헬스케어든 이제 위세 아이텍이든 상승하게 되면 매도는 할 거고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이 뭐 추매를 하면은 충분히 끝날 것 같고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전고를 돌파하면서도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보겠고, 지연에너지도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해결 내일 30분 봉에서 양봉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코프로가 나오는 것도 에코프로가 30분 봉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LNF가 30분 봉으로 나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반리튬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네, 선익 시스템 여기다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 30분 봉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 전고를 돌파하려고 가는 그런 흐름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로 네, 좋은 영향을 지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중심은 코스모 화학이 아니죠. 네, 내일 코스모 화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EM플러스도 네, 가고 있고, 자, EM플러스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이 뉴스가 있었어요. 네, 횡령함의에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상승은 계속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똑같은 경고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50%가 상승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경고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요, 똑같은 날에 4월 7일, 네, 여기가 4월 7일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폭을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50%, 55%가 됐고요. 여기가 4월 7일 여기에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폭을 비교하면 EV 첨단 소재가 144%,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저점에서 잡으면 80%. 네. 역시 시장은 대장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오늘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잠깐 매매하는 거 녹화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